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새벽 4시 40분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항상 좀 상황에 맞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지성 가자보다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뉴스 살펴보고 차트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시황 리딩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 나가셔야 되는지, 어떻게 가치를 가지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초보분들께서는 관심 가지시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언론 전문가들 한중 관계 비이성적 극단 일변도 버리고 균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국 측에서 한국과 이제 관계가 좀 개선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좀 간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중국 시장이 좀 간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 지인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국한테 졌다. 졌다라는 표현, 네, 그럴 수 있어요. 규모의 경제에서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인구는 이제 5천만이 채 안 되고, 거의 이제 15억에 가까운 인재다 보니까 30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주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뭐, 한국에 유학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지인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한국의 제품들이 아직도 명품에 가까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품질이 좋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미국과 척을 진다 이런 게 아니라요. 미국과도 잘 협업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동맹, 그러니까 다 퍼주는 동맹은 없다라는 걸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우리도 이제 아직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쟁력이 있을 때 군사력도 강하고 그리고 기술력도 좋고 그럴 때 적당한 중간선에서 줄타기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좀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주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죠? 선생님이 작년 말부터 계속 강조하던 부분이었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죠? 차트를 좀 보면서 깊이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어쨌든 무역 협상 빨리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죠? 체코 총리 한수원과 원전 최종 계약 체결됐다. 그래서 두산, 네, 에너빌리티원에 그런 분들 힘을 좀 냈던 것 같아요. 그죠? 좋은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가 민간 고용이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실업급여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증시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흐름은 미국 증시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리세션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형태를 봤었고 동북아의 형태를 봤었을 때 미국의 리세션도 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마일드하게 한국 정도 수준으로 마일드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예전에 이제 예전에는 좀 큰 진짜 올 수도 있다 이랬는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굉장히 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프죠. 아프니까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 약을 쓰면서 괴롭지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부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달러의 가치를 낮춰야 갚기가 좀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달러의 가치를 낮추기에는 또 급격하게 또 그 국채 이런 채권 부분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돈 자본이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천천히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또 세금은 걷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의 한국처럼 굉장히 골머리를 썩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아무튼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환율은 좀 떨어졌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도 약간의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환율입니다. 환율은 이제 1362원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그런 이슈 맥락으로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이 환율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시 이렇게 조정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어쩌면 이제 리세션이죠. 리세션에 대한 우려 정도 보시면 돼요. 요 정도가 리세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려 정도인데 지금은
뭐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좀 봅시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뭐 그걸 가지고 얼마나 언급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종종 반등을 좀 하더라도 떨어지더라도 환율이라는 녀석은 1200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흔들흔들 하면서 뭐 실질적으로 오르는 종류가 있더라도 조금씩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경기랑 이제 정부가 좀 중국도 마찬가지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라고 아직도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괜찮죠. 그래서 지금 2,800 코스피가 좀 왔거든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렇다 그 2,800이 목표치가 아니라 조금 더 다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은 또 연끌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들 여러분들께 공개 버전으로도 몇 가지 종목도 알려드릴 테니까 초보자분들 그리고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 목돈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골라서 좀 투자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화는 이제 9.5 역시나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가도 좀 이제 조금 놀랐습니다. 원래 환율이 떨어지면 유가가 좀 오르는 게 정상적인 맥락이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도 같이 조금 빠지고 있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다? 이제 기름을 쓰는 지역은 회사, 소비하는 회사들이 좀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항공주, 무역주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주들이. 네.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나스닥, 네, 나스닥도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나스닥은 강세, S&P는 어떻게 되죠? S&P도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렇죠? 이 정도네.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이제 2,800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8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2,400, 여기서는 싸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실제로 보시면 2,300에서 이제 700까지 엄청나게 상승한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한국 증시도 보면 이렇게 정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서 좀 이제 천장에 부들렸으니까 눌릴 수 있겠죠. 뚫어도 살짝 눌릴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한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올라갈 때 돼서 당선이 된 것 같아요. 그 누가 당선이 됐어도 그 전만한 리스크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는 이제 뭐 한 5천? 네, 5천도 뭐 갈 수 있겠죠. 지금 추세 트렌드가 아직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큰 트렌드가. 그런 트렌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5천도 뭐 5천까지 바로 가는 건 몰라도 한 4천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35년 정도까지 해서 그 정도 보겠습니다. 네. 네. 주식 오르면 기분이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 자, 강원랜드입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편하게 추천드릴 만한 그런 녀석이에요. 강원랜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거래도 좀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당장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흔들거릴 수도 있거든요. 가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또 꿀렁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얘는 여기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배당률이 7% 가깝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목돈을 더 두셔도 좋습니다. 다만 2만원 넘어가면 조금 줄이고, 그리고 22,000원 넘어가면 좀 줄인다는 관점으로 투자해 보셔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리고 반도체들이 조금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좀 반등 좀 줬거든요. 네, 지금 한국 주식들 많이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상승을 주도했던 거는 방산과 조선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이 상승을 주도했고, 지금 반도체들이랑 배터리 힘이 좀 빠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조금은 회복되는 형상, 6만 5천 정도까지도 상승될 수 있겠죠. 삼성전자 한국의 대장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괜찮아요. 그냥 들고 계셔도 무방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KTNG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얼마나 많이 추천했어요. 잘 모르겠으면 담배 회사나 사세요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팔아버려서 너무 개가 아프네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걸로 또 소위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렇죠. KTNG 축하드려요. 네, KTNG 위로는 이제 관심 없습니다. 이제는 노후 자금이신 분들도 물량을 좀 빼시고 아까 전에 강원랜드라던가 타이트 진로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좀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잔량을 또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팔아도 저는 관심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담배값이 언젠가는 오르겠죠. 담배값이 오른다면 여기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계속 들고 계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로 보면 팔고 다시 사고 뭐 갖다 하는 게 맞고 그냥 장투 홀딩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다. 트렌드 라인이 형성됐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장투는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자리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으셔야겠죠. 그렇죠. 네. 투자 관련된 건 미래에셋, 그죠? 미래에셋이 우리 한국 증시 중에서 주식 중에서 회사 중에 돈이 가장 많다. 그리고 2배. 잘 커요. 금융도 지금 잘 움직이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CATL도 지금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다가 초벽됐다 좀 조정이 너무 나오고 있네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배터리들도 이제는 좀 힘을 좀 다시 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에코프로는 사실 좀 말매력이 없고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죄송합니다. 네. 솔루션 반등이 살짝 나왔을 겁니다. 그쵸? 네.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이제 바닥권을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아가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전적으로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보십시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 로봇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주자적으로 좀 활용이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일단은 15,000불 살짝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뭐 또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색할 정도 수준이죠.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었냐면 16,000포인트 정도, 10만 6천 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그 단타가 지나갔고 이제는 또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ABC가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손절 잡으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뭐 이렇다 할 시그널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직까지 시그널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애매해요. 애매한 그런 흐름이라서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손절이 워낙 짧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또 역시나 ABC가 되면 이 정도에서 한 10만 4천 불 정도 해가지고 단타를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더 먹고 째야지. 또 이것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맥시멈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이 정도까지 바라보는 거고 손절은 여기가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잡아두시고 여기 깨지면 이제 또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대응 전략이었고 예상은 아마도 그냥 여기서 좀 머물 가능성이 죄송합니다. 예상으로서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조금 머물렀다가 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변화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의 변화는 이번 주 하순 정도의 약간의 좀 변동성 이 정도의 변동성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 크게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하다는 거죠. 자. 알트코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만 누가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손절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이 손절이 짧기 때문에 베팅해 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가장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애니메코인은 강하게 추천드렸었어요. 저희 공방은 더 앞에서 이 고구가 여기서부터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죠. 애니메코인 강력하죠.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운적인 요소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갈지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컴파운드인가 이렇게 날아간 애들 보면 잡지 마시고 항상 가기 전에 작은 돌파 하나 났을 때 눌림목 잡는 거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컴파운드는 좀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아이콘도 긍정적으로 볼만 하겠다. 그죠? 아이콘도 아주 예전에 아이콘 여기서 막 긍정적으로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150원 정도 할 때 그죠? 아이콘도 강력하네요. 네. 근데 아이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손절이 조금 멀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흐름이 좋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정찰 정도 받고 위도 안으로 눌림목 분할 매수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확 폭락할 흐름은 아니니까 정찰 아주 소액 받고 눌림목 정찰 매수 해가지고 만약에 시드가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시다면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넣어보고 존버 타보는 거죠. 한번. 그리고 안타깝게도 손절감 저 밑에 있으니까
깨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손절해야 되나요? 라는 결단을 지으시고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거든요. 자,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상승하는 그림이 아니라 일부 종목들이 힘을 좀 내고 있고, 그래서 작은 순환,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기보다는 종목이 작은 순환매가 연출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아이콘도 말씀드렸지만 무지성으로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초보분들은 증시 아직 한국 증시로 넘어오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아직도 먹을 게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안전한 거, 그러니까 좀 수익 좀 해도 매출도 잘 나고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좋겠고,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요 녀석이에요. 네, 차이나 항생테크거든요. 지금 7,000원 가격이면 도전해 볼만 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5,000원대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조언을 드렸었어요. 5,000원 초반에 이제 만원까지 오르고 다시 7,000원대인데 요 구간에서는 또 놓아 가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수익, 너무 대박을 노리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이노멀님이라는 분께 말을 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참 저는 저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운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큰 돈을 버시면 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차트,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에 와가지고 돈을 벌기보다는 잃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 200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오르냐 떨어지냐 그걸 맞춰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싱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종목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한 쌤의 가이드는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정말 너무 안전해서 이거는 뭐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빨리 가진 않을 거야. 이건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입에 달고 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죠? 작년에는 이제 그 조선업 관련된 것들, 그리고 작년 말부터 해서 건설주들, 또 계속 건설주도 계속 말씀드려 왔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무지성으로 존버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KTNG 마찬가지, 통신주들 오른 거 보시면, 가관이 U+ 보실래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여기서 팔았거든요. 또 다른 거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갔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마시고, 이 다음에 갈 애들이 있습니다. 거기 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보내주. 그죠? 돈을 참 편하게 벌 수 있는데, 어쩌면 그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휘청거릴까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뭐 건강하게 투자하시고, 여기 이 지역은 평생 부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생 부업. 아시겠죠? 코인 시장은 뭐 쏘쏘합니다. 그래서 애니메 코인은 저 지난번에 이제 일부 익절에 대한 시황을 드렸으니까 전략을 그냥 들고 홀딩해 보세요. 이제는 홀딩해 보시고, 나중에 추세가 나중에 깨질 때가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가 여기가 깨지면 다 정리해 버리겠다라는 생각 하셔도 좋고요. 깨지고 다시 사보셔도 좋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는 이제 이 정도 올랐는데 여기서 제가 왈가왈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더 갈까봐, 더 빠질까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룰대로 본인이 만들어서 룰 규칙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잘 빠져나오셨겠죠? 그러려고 믿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